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 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새 회계 연도 들어 큰 진전이 있었던 영주권 문호가 11월엔 다시 급제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가족이민 문호만 소폭 진전했고 취업이민 문호는 일제히 동결됐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이 대상인 EA 순위 영주권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5년 9월 22일에서 2025년 10월 22일로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앞서 10월엔 가족이민 EA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1년 5개월 당겨졌는데 이번엔 접수 가능 우선일자만 당겨졌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EB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기존 2016년 11월 22일에서 2016년 12월 1일로 열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기존 2017년 3월 8일로 2개월 넘게 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와 3순위, 4순위 문혼 접수 가능 우선 일자와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11월 취업이민 문호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문호가 진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민 중엔 1순위와 5순위만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자에게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연방법상 영주권자는 항상 카드를 소지해야 하지만 그동안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요. 한인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로저스파크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루벤 안토니오 크루스는 최근 ICA 요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란 요구를 받았습니다. 합법 영주권자인 그는 집에 두고 왔다고 설명했지만 요원들은 그를 차량에 태워 신문한 뒤 영주권 미소지 위반으로 $130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의 동행자는 신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연맹 일리노이 지부 대변인은 미국은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사회가 아니다라며 합법 영주권자에게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잔인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방법은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항상 영주권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오랫동안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무관용 이민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최근엔 합법 체류자들도 단속의 예외가 아니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CBP는 최근 SNS를 통해 합법 영주권자도 이민 신분 증명서를 항상 휴대해야 하며 단속 시 제시하지 못하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영주권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280만 명에 달합니다. 이민 서류가 승인되면 신청자의 거주지로 우편 발송되던 사회보장번호 자동 발급 제도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민 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수개월째 마냥 기다리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소셜카드 자동 발급 제도인 EB 프로그램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기존엔 이민 비자가 승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청자의 집으로 소셜카드가 자동 발송됐지만 이제는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EB 프로그램은 I-765, N-400, I-485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셜카드 발급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USCIS는 신청자의 서류를 승인한 뒤 해당 정보를 사회보장국으로 자동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소셜카드를 발급해 우편으로 보냈지만 현재는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중단 사실을 신청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디언이 입수한 사회보장국 내부 문건에 따르면 EB 프로그램은 90일간 일시 중단된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기한이 지났음에도 연장 여부나 재개 시기 등에 대한 공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USCIS와 SSA는 자동 발급 제도 중단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도 관련 공지가 없어 중단 사실을 모르는 신청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정보개혁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최근 사회보장국에 서한을 보내 EB 프로그램 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RS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한 내년도 신규 소득 세율 구간과 변경된 표준 공제액을 발표했습니다. 싱글 $5만, 부부 합산 소득이 $15만 이하인 경우
실질 납부 세율이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 새롭게 공개되는 표준 공제액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납세자가 실제 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이른바 브래켓 크리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이 소폭 올라가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연소득 5만 달러의 싱글 납세자는 최고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엔 오히려 같은 소득에 대해 최고 12% 세율만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신고에 대한 표준공제는 32,200달러, 세대주는 24,150달러, 싱글 보고에는 16,100달러가 적용됩니다. 또한 고령자에겐 추가 공제가 주어지는데 65세 이상 납세자는 최대 6,000달러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항은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싱글의 경우엔 조정 총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부부 공동신고는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부부 공동신고로 총소득 15만 달러인 경우 표준공제 32,200달러를 빼면 과세소득은 11만 7,800달러가 됩니다. 이 경우 명목상 최고 세율은 22%이지만 실제로는 누진세 구조로 인해 약 13% 수준이 됩니다. 이번 발표로 내년부턴 세율 구간이 비교적 완화되고 표준 공제액도 인상돼 다수의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세무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기조가 향후 3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 면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규제가 예정보다 4개월 빠른 다음 달 시행 공지되면서 자격을 잃는 수혜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30만 명, 뉴욕시에선 24만 명이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농무부는 지난 3일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 대한 기존 근로요건 면제를 11월 2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뉴욕과 뉴저지주를 포함한 각 주들은 푸드 스탬프 삭감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법 서명 당시 근로요건 면제 종료일은 내년 2월로 예정됐었는데 농무부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긴 것입니다. 기존 근로요건 면제가 종료되면 그동안 면제 대상이었던 참전용사와 노숙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55세 이상 노인, 위탁보호에서 벗어난 청년 등도 푸드 스탬프를 받기 위해선 일용직 혹은 자원봉사, 직업교육 이수 등 구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트럼프 감세법에 따른 새로운 근로요건 면제 대상은 14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다음 달 2일부터 새로운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푸드 스탬프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트럼프 감세법 시행으로 인해 약 300만 명의 주내 푸드 스탬프 수혜자 가운데 약 40만 명이 근로요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30만 명은 최종 면제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어린이와 임산부 50만 명 등 약 180만 명 수혜자 중 24만 명이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조 확대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될 경우 19에서 34세 젊은층 무보험자 수가 25%가량 급증할 것이란 우려 섞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번 인스티튜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정보 보조 확대 조치가 올해 말 종료될 경우 19에서 34세 무보험자 수는 현재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9세 미만 14%, 35세에서 54세 19%, 55에서 64세 17% 정도의 무보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확대 조치의 만료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성인 자녀 보험료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인종별론 정부의 보조금 확대 조치가 종료될 경우 아시안 무보험자가 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흑인 30%, 백인 25%, 히스패닉 15% 등 타인종의 무보험자 증가율보단 낮은 수치입니다. 소득별론 정부 보조 확대 조치가 종료되면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250에서 400%인 계층의 경우 무보험자가 현재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4년 아메리카 커뮤니티 서베이에 따르면 전국의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가운데 6%는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주별론 뉴욕주의 경우 19세 미만 미성년자 가운데 11만 2,679명이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가입률은 2.7%입니다. 뉴저지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중 10만 2,178명이 건강보험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가입률은 뉴욕보다 높은 4.7%에 달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국인 여성이 70분 넘게 기다리고도 음식을 받지 못한 인종차별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엔 맥도날드의 신박한 인종차별 방법이란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한인 여성 A씨는 시애틀에서 아시안 인구가 5%도 안 되는 뉴욕의 작은 마을로 이사 온 뒤 벌써 두 번째로 겪는 교묘한 인종차별이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에 매장을 방문한 A씨는 자기보다 더 늦게 주문한 다른 사람들의 음식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시간 정도 기다리니 표정 관리가 안 됐다며 직원에게 5번이나 주문한 음식이 언제 나오냐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직원들은 웃으며 곧 나온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70분이 지나도 음식은 나오지 않았고 A씨는 빈손으로 매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던 중 직원들이 쟤는 이제 다시 맥도날드 안 시킬 뜻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A씨는 황당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런 교묘한 차별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며 이번 일은 맥도날드 본사에 정식으로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소송해야 한다, 이런 일은 강하게 나가야 한다, 리뷰에도 꼭 남겨라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응원했습니다. 미국 태생의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인물이 실질적으로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란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시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 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5년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한국에 들어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이후 17세가 되던 해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한국 법무부에 제출하고 한 달 뒤에 다시 귀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는 주거지를 주소로 적었다며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적 이탈이 인정되지 않아 미국 연방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며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무부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적법 제14조에 규정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단순한 주소 기재가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2015년 8월 입국 후 2022년 6월 출국 전까지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했다며 국적 이탈 당시 생활 근거지는 한국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국적 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재량 행위가 아니라 기속 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